시총이 2,000원 이하짜리는 대출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2,000원 이하 종목에서 증거금이 100%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 한 10%에서 20%는 항상 현금을 놔둬야 됩니다. 현금도 종목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실적이 또 좋아지는 종목도 신규 등록하고 나서 보면은 10종목이 9종목이 계속 하락합니다. 미수, 신용 이렇게 했을 때 저도 항상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주말이면 모시는 분이죠. 데이짱 김영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짱입니다. 네, 지난주 상승 예상 종목 10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참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제 지수에 비해서는 지수는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상승행위 좀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할 때 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턴되는 종목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좀 빠지도 다시 무탁이 들어온다든지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적이 나쁘면은 바로 손절이 나비고 그리고 저 종목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들도 좀 위로 가다가 밀리면 싸졌네 해서 또 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이 좀 좋아지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밑으로 잘 안 가죠. 그래서 차트상에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음지 역배열되시면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뽑았던 종목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지지가 차트로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개인들도 항상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또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손절이 잘 안 나오고 수익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죠. 자, 이번 주도 또 상승 예상되는 10가지 종목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일단 시장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데이짱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쪽에서의 뭔가 금융 위기에 대한 언급들, 그다음에 우리도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그 부동산 PF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터지면서 악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은 그동 바닥에서 밑에서 한 30%, 40%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현재 한국 경제 이렇게 비중이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지수가 위로 못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 특징이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섹터들은 계속 갑니다. 현재 보면은 그리고 실적이 안 되는 업종 또 섹터에서는 하락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은 현재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실적이 좀 턴 위주 되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면은 앞으로 또 오히려 또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미국이 저는 볼 때는 앞으로 상승으로 간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하반기는 2,600을 넘어서 한 2,700을 갈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지금의 상승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미국이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 한 차트를 이제 종합지수인데 한 2,500은 지지되지 않겠나. 제가 한 2,550 이 정도 지지를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며칠 만에 한 100포인트 이렇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요 부분이 지지되고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지금 수출이 경제 성장률이 한 1.3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현재 무역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 조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또 반도체, 조선, 또 자동차 이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 어떤 주식들이 또 상승할 것인가 우리 공부해 오신 종목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종목은 추천 종목이 아니고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보니까 말만 하면 이렇게 또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용어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종목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아니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렇게 위로 가면은 계속 보유 또 아니면 제가 말했던 차트가 역배열되면은 손절. 자, 그렇게 해서 수익 난 종목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 난 종목은 짧게 잘라주고 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또 편입하고 이렇게 해야만 계좌가 계속 불어납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익 나면 짧게 매도, 손실 나면은 손절 못 해갖고 20% 30%. 자, 그렇게 하면은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언급하더라도 다 가지는 않기 때문에 역배열되면 이렇게 저번 주 제가 이렇게 종목 언급한 중에서 롯데 렌탈, 자,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제가 요 부분에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앞으로 턴되니까 언급했지만은 롯데 그룹주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밀리면은 요런 자리에 손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좀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언급했던 종목들은 주로 이제 신고가 위주로 그리고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종목은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주봉, 일봉, 자, 역사전 신고가 나와가지고 실적이 계속 턴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성공하게 되면은 여기서 50% 100%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제가 뽑았고 이런 종목을 매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현재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도 위로 가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성강밴드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15 가족분들도 종목을 이렇게 뽑을 때는 항상 화면 번호 0919를 보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때만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조선 쪽에 이렇게 배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현재 조선 쪽에 계속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네. 일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단기 수익도 늘어나고 1분기, 2분기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눌러줄 때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사면은 위로 많이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또 STS 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이런 종목도 약간 현재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이 종목도 괜찮게 보인다. 그리고 자, SL이라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제가 요 밑에서 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 종목도 현재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도 괜찮다.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괜찮고, 자, 두산 파켓. 이 종목은 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 같는데 현재 이렇게 또 블록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여기를 넘어서 이리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7월 달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전제하에 뭔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예. 이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기업들은 이렇게 보면은 추정치가 다 있습니다. 여기 2분기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300억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수급이 너무 좋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주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다시 폭발적으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좋아 보이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언급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여기만 지지된다면은 이렇게 85,000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또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은 제가 지수가 빠져도 이렇게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실적이 워낙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위로 가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SK 오선 플랜트라는 종목인데 이제 네. 이 종목도 역시 풍력 쪽에 이렇게 좀 강점이 있는 회사고 또 SK 그룹에서 인수했던 회사인데 현재 보면은 실적이 턴되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여기를 위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은 월봉,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제가 요 앞에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현재 이렇게 더 위로 가지 않겠나. 특히 현재 제일 잘 가는 종목이 발전기, 전동기, 전력 쪽이 제일 잘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위로 더 가지 않겠나. 그러면 살랑 눌러줄 때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네.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신규로 이렇게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면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LX 일렉트라는 종목도 역시 실적이 제가 요 부분에서 제가 종목을 찾아서 언급했던 종목이고 또 저번 주 언급했던 종목이고 제가 볼 때 위로 아직도 더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자, 이 종목도 역시 현재 시총이 3천억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자, 주봉, 월봉, 자, 어떤 종목이 주봉에서 이렇게 신고가 나왔을 때는 실적이 턴됐을 때는 위로 많이 들어가겠다. 자, 그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종목은 현재 여기까지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고 이렇게 소량으로 매수했다가 만약에 역별되면은 손절, 수익 나면은 이제 매도법에 따라서 좀 길게 가져가는 그렇게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대응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매수를 하건 이렇게 하는 건데 상황이 어떤 이유로인가 달라서 다른 결과,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자신만의 그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해버리는 이런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수익 나면은 좀 길게 가져가고 손실 났을 때는 짧게 잘라주고 또 그 종목 수익 난 종목 편입하고 또 새로 또 종목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매매하면은 계좌가 수익 나지. 반대로 하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짧게 손절은 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대입장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우리 대입장 선생님은 일단 돈을 잃지 않고 일단 그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 뭐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게임주라든가 뭐 엔터주라든가 그 드라마 제작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이오주라든가 신규 상장주라든가 이런 걸 안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위험한 그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주식 시장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들 이런 게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주식 한 지가 한 23, 4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매매하면서 저도 손실을 많이 보고 또 수익도 내봤지만은 손실 났을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정거금 100 들어가고 손실이 크게 했다든지 또 아니면 신규 등록주 처음에 모르고 저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해보니까 아 신규 등록주는 계속 하락하네.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전 매수 매도 기법 요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썼는데 8가지 정도로 개인들도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하면은 손실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8개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책에도 썼죠. 자, 그러면 그 책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되는 필수 원칙 8개명 이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미수 혹은 신용은 절대 쓰지 않는다. 이게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자기 있는 돈으로 하면은 그래도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판단력이 정확해집니다. 근데 신용이나 미수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첫사랑에 콩깍지가 끼가지고 다 결혼을 후회하듯이 그렇게 종목 사거나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있는 돈 정도 가지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신종 미수 사용했을 때 결과가 저도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4천만 원 가지고 미수 몰빵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재가 노는 바람에 하한가에 던져가지고 700만 원 원금이 줄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든 그래 딱 고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 신용 이렇게 했을 때 저도 항상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아예 안 한다. 예, 원칙을 정하자. 원칙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보통 상승장에서는 그럴 때 막 풀로 해가지고 미수 신용 써가지고 최대한 불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저는 불타기를 하는 것은 뭐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20% 30%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신용도 해도 되지 않겠나. 손실 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은 시작하는 지점에서도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내가 신용을 썼을 때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도 이미 수익이 충분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할 수 있을 때 예. 그 정도만 하지 절대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작은 주식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시총 200 또 코스닥 100 이 정도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총이 2,000원 이하짜리는 대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2,000원 이하 종목에서 증거금이 100%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 거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가 누적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 한 3,000원 이상 정도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몰빵 한 종목의 비중을 크게 실는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많이 우리가 듣는데 뭔가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여기서 그냥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몰빵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한다면은 한 10%에서 20%는 항상 현금을 놔둬야 됩니다. 현금도 종목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 20% 상승자에서 한 10%또 약간 현재 행보장 것도만 20%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종목을 한 개인 투자자들은 한 5에서 10종목 정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수량은 한 10개에서 5종목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30개, 5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수익이 안 나고 그 계산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가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한 5종목 또 이렇게 좀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몰빵 이게 아니고 2차 전지 또 반도체 뭐 전력주 이렇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뭐 시장이 혹시 좀 안 좋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종목과 돈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자, 실적과 무관한 테마주 혹은 개별주를 매매하지 않는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개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친구 이야기 듣고 또 유튜브에 어떤 종목을 보고 이렇게 매수하는데 항상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주는 제가 지금까지 테마를 많이 겪어봤는데 수백 테마를 제가 다 겪어봤는데 99% 거의 100%가 원위치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테마 뭐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또 최근에 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테마 다 100% 원위치합니다. 소금 테마 원위치합니다. 소금하고 그 회사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테마주 안 하는 게 맞고 자, 개별 종목도 이렇게 좀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위주로 적자가 누적된다든지 또 매출이 줄어드는 종목 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고 개인들도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자. 그렇습니다. 여기 재무제표 확인하는 게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핸드폰에도 화면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0919 자, 이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출이 3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량주 같은 경우는 올해 추정치도 나오고 단기 순익도 3년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예를 들면 일진전기 매출도 늘어나고 당유수도 늘어나고 그럼 이런 종목 하라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보면은 이걸 찍어 보면은 매출이 뭐 41억, 81억, 작년은 95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단기 투자라도 일주
한 달 이렇게 매매한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슬쩍 매매한다라도 이걸 찍어보고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 안 되면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손절매하지 않을 종목을 선택해라. 이 얘기는 그만큼 우량한 주식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 말은 그렇죠. 실적이 좋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종목에서 위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예.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는 거의 손절이 안 납니다. 이런 자리. 반대로 이렇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여기가 손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지 차트에서만 매수하고, 그 이평선들이 발안했을 때, 그리고 회사 실적이 턴될 때,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손절이 나오니까 매수 불가. 그리고 실적이 턴되고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모양 만들 때 매수. 또 아니면은 신고가 근처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이 턴된다면은 또 그런 종목에서 그런 위치에 손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역배열 음지에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중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 예,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신규주를 매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강남 모양 만들고 종목이 좋게 이렇게 실적이 또 좋아지는 종목도 신규 등록하고 나서 보면은 10종목이 9종목이 계속 하락합니다. 자,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신규 등록할 때 내 친구들한테 또 주위에 또 신규 등록할 때 또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한테 유상증자 이렇게 종목을 주식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또 내 차만 계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평가 시켜놓고 1년 내내 내립니다. 그래서 10종목이 9종목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났을 때만 매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신규 종목이 위로 가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피하면은 크게 물리는 경우도 없고 손실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100종목, 마지막 8번째네요. 증거금 100% 종목은 중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증거금 100 이렇게 되면은 적자가 보통 3년, 5년 그렇게 됐을 때는 증거금 100 이렇게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혹시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하면은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게 해주면은 증권사의 손실을 떠안잖아요. 그래서 증거금 100 이러면은 일단 의심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자, 증거금 100이지만은 이렇게 매출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네. 이런 종목 하지 말고 현재 국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증거금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은 매출은 그만 당기 순이익이 현재 보면은 당기 순이 보면은 적자가 3년 또 1분기 적자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간혹 가다가 시총이 조단위 예를 들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증거금 100이더라도 시총이 크고 흑자가 나는 종목이 증거금 100% 되어 있는 종목은 또 상관없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총이 크고 이렇게 이제 좀 흑자를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계없이 보통 소행주 시총이 1000억, 2000억 이런 종목에서 증거금 100은 보통 5년 적자, 3년 적자이기 때문에 혹시 또 적자가 누적 또 몇 년 더 되면은 상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더라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 소개해드린 8가지 이 원칙을 우리 대입장 선생님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신다는 거. 예, 개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을 이렇게 8개 정도 써놓는 게 맞습니다. 써놓고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서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매수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시장이 우리 예상과는 다른 현상들이 쉽게 벌어지고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철저한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이러한 변동성의 큰 시장에서 큰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스트리트 파이터시죠? 우리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